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월수 크마리가 이론, 타작업 1, 파이어쇼. 자, 저희들 교재는 179페이지 펼치시고, 하지만 화면 배우를 좀 줄일게요. (178페이지) 매크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고 갑시다. 이 파일은 열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끊겨서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 자,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듭니다. 네?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겠다. 매크로고 개발 도구 탭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매크로를 만든다고 그랬고요. 이 개발 도구 탭을 화면에 표시하는 단표티가 이번 사용자 지정에 교재 178페이지에 잘 있다고 그랬죠. 요거 실습할 때 세팅은 오늘 꼭 혹시 지난 시간 그 실습 안 하셨으면 오늘 들어가서 실습하실 때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거 178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발표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셀 서식이나 이런 매크로 작업을 하시고요. 저장 위치는 여기 나머지 기본값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했군요. 저장 위치 꼭 필요한 명령 6개를 조합한다. 음수치에 시비에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화면만 굵게 글자 색깔 빨강,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글자 색깔 빨강,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개발적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행할 대상을 선택하시고 코드에 매크로 창을 열어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명령을 만들어서 명령 단추를 연결해서 한다. 이렇게. 그리고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나타나고 텍스트 바꾸고 기억하시라고요. 자, 교재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셀 선택, 셀 범위 선택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 연결해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다고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일반적인 도형. 도형 삽입할 때 혹시 Alt키 기억나세요? 도형이나 이런 단추 삽입할 때 왼쪽 Alt키 쓸 겁니다. 그러면 셀 범위에 딱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바로 연결창이 나타나지 않고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한다. 빠져나올 때 ES 시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올려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 텍스트 매크로 지정 연결 수동으로 연결돼서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클릭. 그리고 대상 선택하시고 클릭.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창을 열어서 해당 매크로 선택해서 삭제. 이것도 기억나시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보안에 가셔서 매크로 설정의 모든 매크로 포함 요거 설정만 좀 해두시면 열 때 귀찮게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드린 것 같네요. 요런 것들 기억나세요? 전체적인 맥락만. 자, 디테일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저희들 교재 179페이지. 자, 이 동그라미 1번 위에 출제 유형일 매크로 일시트의 표 1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이것도 문제 내용입니다.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실행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실행. 자, 그러면 첫 번째 N사에서 N14 여기네요. 범위가 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계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실행까지 하다가 나와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평균 계산할 때 두 번째 사람 그냥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고 나오네요. 평균 사용할 때 데이터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건수의 평균이다. 그러면 평균 계산할 때 이 범위를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입니다. 시험 아니고는 사실은 이 매크로 기능을 크게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 요거 주의사항 좀 시킬게요.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능 적용할 평균 기능을 적용할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아무 곳이나. 그 이유는 실행을 했을 때 매크로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그래서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에다 두시고 실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치 그다음 명령 만드셔야 되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잘 따라오세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평균 그리고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제에. 그 다음 저장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동그라미 1번 위에 방금 읽었던 문제 내용 속에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작성? 그게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장. 그러니까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 자, 설명에 대한 부분 문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값 그냥 그려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매크로 기록창이 나타나면 이름만 주시고 나머지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확인. 자, 평균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N4셀 선택하시고 이꼴 평균 계산할 때 함수명을 써다. average. 대소문자 구분하는데 엔터 치면 대문자로 다 바뀝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하셨죠? 시험 신청도 이제 하셨나요? 다음 주에? 설 전에 마무리하세요. 필기실기. 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다. 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바라 요인, 바라 요인의 데이터니까 범위가 달라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바로 닫고 엔터. 다시 작성된 수식을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끝. 자, 제일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지든 잘 만들어지지 않든 간에 기록 중지 명령 꼭 누르세요. 꼭, 꼭, 꼭. 기록 중지. 눌렀어요?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방금 읽었던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입니다. 네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시트 C18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 시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되시죠? 삽입하고 연결하는 이야기인데 단추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냐면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요겁니다. 맨 첫 번째 있는 거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 다음 이런 녀석들의 특징은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기 회색 테두리 눈금선이라고 하는 저 테두리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에 보면 C18부터 D19니까 여기죠. 여기
영역 확인하셨어요? 여기 4개의 셀. 자, 이거 어떻게 딱 맞추냐면 실수하지 않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셀이 4개의 셀 중에 첫 번째 셀이 C18셀입니다. C18셀은 4등분합니다. 셀 하나를 4등분한다. 셀 하나를. 4등분하시고 4등분된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를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 맞추는 방법은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포인트는 여기다 두시고 좌측 상단 영역에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리죠? 자, 맞췄어요. 마우스 버튼 놓으시고.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뭐 한 개나 두 개. 왜냐하면 매크로 작업 2번 하셔야 되거든요. 평균의 매크로 이름 하나밖에 안 볼 겁니다. 확인. 그 다음 문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글자 위에다가 올려다 놓으시면 이렇게 I자 모양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텍스트 편집 상태라는 이야기죠. 클릭. 커서가 나올 거고 기존에 있던 내용 치우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평균이라는 텍스트 입력.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저녁 늦게 오셨으면 열심히 하고 돌아가셔야죠. 서글프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돌아가면. 마음의 충족감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자, 빠져나오는 것. 기능에서 해제인 ESK를 누르시거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 손가락으로 바뀌면 명령 시간을 준비되고요. 그러면 자, 어디 가시냐면 일단 2번 밑에 보면 참고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교재 179페이지 보고 계세요? 17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문제 밑에 보면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가 되어져 있죠.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돼야 정답을 인증해. 매크로 실행까지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존의 평균값을 없애버리시고 임의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평균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평균이 작성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상 없이 나왔으면 일단 저장하시고 자,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사실은 이겁니다. 자, 원래는 이런 개념입니다. 누가 쫓아와서 여기 1월부터 12월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데이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이 셀의 평균 에버리지 작성하시고 셀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내가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셔야 되죠. 그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 놨다고요? 그 과정을 매크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거 클릭만 하면 그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요. 이게 매크로 개념입니다. 왜 매크로 만드냐고요? 반복된 업무나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엑셀을 작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1분 만드시잖아요. 그 주간 단위로 보고서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월 단위로 보고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올리는 보고서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올리는 보고서도 있고, 매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있어요. 연 매출 같은 것들. 그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그렇게 회사의 디테일한 일을 하려면 지금처럼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소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면 회사에 가서 교육을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B3에서 B14. 자,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습니다. B3에서 D14 연계 두 개의 영역에 그럼 여기죠.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자, 표준색 파랑은 여기 있네요. 채우기 색, 표준색 파랑.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만 하세요. 아, 이 부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만 매크로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범위자, 이 두 개의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거 지키세요. 시험에서 시험 문제 풀이하실 때는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의 이름은 원래 지난주에 같이 했으면 좀 속도가 붙을 건데 지금 속도를 못 내겠습니다. 서식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설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저장 위치는 문제에 현재 통합 문서의 엑셀 파일의 작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먼저
1월이나 3월 데이터 범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3월 홈 탭에 그리콜 그룹에 채우기 색 목록 단추를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작업해야 될 내용 끝났네요.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꼭.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꼭 왜 자꾸 이걸 꼭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끝.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도형 사각형, 직사각형의 동일 시트 F18에서 G18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몇 서식 몇 개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일단 삽입, 일러스테이션 그룹 찾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도형. 자, 이 많은 도형 중에 어디냐고요? 문제 나와 있잖아요. 사각형 영역의. 사각형의. 찾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직사각형. 자,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F18에서 G19 여기 4개의 셀이네요. 자, 좌측 상단쯤에 F18 좌측 상단쯤에 셀 포인트 두시고 왼쪽 Alt 키를 누르신 상황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건 바로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된다. 그 전에 우리 텍스트부터 입력합시다. 자, 엔터 쳐서 입력할게요. 도형 선택 상태에서 엔터. 그럼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필요한 텍스트 입력,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인가요? 입력. 텍스트 편집, 자, 블록이 잡혀져 있다? 뭐, 그건 곧 커서가 놓여져 있다. 텍스트 편집 상태다. 빠져나오는 거, ES시키. ES시키 기능 해제. 그러면 커서가 없죠? 도형 선택이라는 의미고요. 뭐 메모 선택 뭐 이런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도형 위에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연결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클릭.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나타나면 잠깐만요. 이거 평균이 아니죠? 서식이군요. 죄송합니다. 일단 서식이라는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왜 딴 생각이 수업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제 틀린 거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지금. 자, 확인. 자, 어쨌든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자, 해제하시고, 자, 밑에 참고 표시, ESC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에서 매크로 시행될 정답을 인정해줘. 그러면 1월 범위와 3월 범위가 채우기 색깔이 없는 상태죠. 뭐 다른 색깔이나. 설정을 하시고, 셀 포인트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여기 도형을 클릭을 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는 문제 내용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저장.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타이핑 치다가 오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크기 조절 문제가 있겠죠. 자, 매크로 연결시켜 놓고 그다음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올리시면 클릭 동작 쓰면 이거 명령 실행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이 손가락 모양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포인터 올려두시고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 쓰시는 매크로 지정 연결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매크로 이름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그러면 텍스트 편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다시 이메일 곳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이번엔 도형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도형의 빈 공간을. 그러면 저 메뉴들이 안 나타날 겁니다. 바로가기 메뉴하고 미니 도구문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서식 저만 틀린 거죠. 여러분들 안 틀리셨죠? 여러분들 같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적을 안 하시죠. 자, 그 다음 빠져나올 때 ESC 편집 상태에서 그 다음 도형의 크기 조절도 이렇게 합니다. 자, 해제 마우스 포인트 도형 위에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빈 공간을 클릭. 그럼 여기 크기 조절 포인트 보이세요? Alt 키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Alt 키 눌러서
하고 빠져나올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 이건 단추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자, 하면 더 마무리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이나 빈 공간 클릭해서 크기나 텍스트 편집. 됐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장. 이렇게 수정을 해서 쓴다. 자, 잘못되었을 때 매크로 창을 열어서 해당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삭제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됐습니까? 그것도. 자, 그러면 시험에, 자, 화면 보실래요? 시험에 나오는 매크로의 명령 조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간단한 수식, 함수, 이용한 수식, 수식 문제, 방금처럼.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셀스식, 기능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1번, 2번 이렇게 해서. 연결도 이렇게 도형 하나, 단추 하나. 그 다음, 자, 앞에 봅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능이 끝나면 기록 중지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매크로 작업이 끝나면. 만일에 중지를 안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록 중지라는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기록을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그러다가 엑셀 프로그램이 기록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오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컴퓨터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컴퓨터 뻗어버립니다. 즉 뻗어버린다는 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명 재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시험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컴퓨터를 재부팅하라고 콜이 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해봤자 채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부르면 바로 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컴퓨터 뭐 재부팅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매크로 문제가 문제 순서상 전체 문제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1분부터 쭉 흘러 여기까지 마지막 거의 마지막 문제의 내용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저장부터 한 번도 안 눌렀잖아요. 그 상태에서 재부팅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 앞에서 문제 풀이한 내용이 하나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날라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아마 제가 저장부 누르세요 했던 습관을 일부러 길러드리려고 사이사이에 실제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꼭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꼭. 네?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크로 ECT로 갑니다. 그럼 설명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자, 이제 교재 185페이지고요.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한 번 더 같이 또 따라해 봅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건. 자, 매크로 이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동함수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번. 이 4에서 이 8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총점, 총점은 소형인적 플러스 직무인적. 아까 그 매크로 유형 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수업 중에 해결하세요. 끝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런 모르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자, 매크로 이름은 총점 오타 조심하시고 자, 나머지는 기본값 현재통화문서의 저장 작성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 4셀 선택하시고 이꼴 소양 인정 상대 참조 플러스 직무 인정 썸함수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 플러스 연산자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꼭 뭐 해야 된다고요?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여기. 그다음 첫 번째 삼각형의 문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삼각형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A10에서 P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중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중점 매크로 시행대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 삽입, 양식 컨트롤 영역 아래 있는 단추, 가로 열고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이게 매크로 연결 안에 쓰는 단추입니다. 클릭. 그리고 죄송합니다. A10부터 B11 4개의 셀이네요. 그러면 A10 4등분 좌측 상단쯤에 포인터 위치하시고, 그리고 위치한 다음에 왼쪽 Alt키 눌러서 클릭 드래그, 셀 범위에 딱 맞추시고,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텍스트는 I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일 때 클릭. 자, 기존에 있던 텍스트 지우시고, 총점 텍스트를 입력한 후, 자, 단추 선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건 ESC를 누르시거나 기능 해제, 아니면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 다음 명령 실행이 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그건 다 좀 이따 죠. 자, 2번. A3에서 이 파일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자, 여기네요. 이 범위의 모든 테두리 여기네요. 요거. 잘 아시죠? 셀 쓰신 문제 하나. 자, 쉽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만 하시고,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매크로에 있는 테두리. 자, 그러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적용할 셀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순서,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나머지 기본가, 현재 통함수의 저장, 확인, 고, A3부터 E8까지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 끝났죠?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꼭.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단계 기본 도형의 빗면 동일 시트에 D10에서 E11 영역이 생성하고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 영역 안에 있는 빗면 대충 찾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네요. 빗면 찾았습니까? 이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빗면 확인하셨으면 클릭, 그리고 D10에서 E11 요 4개의 셀에 딱 맞추세요. 그러면 D10 셀을 4등분 하시고 4등분 D10 셀의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왼쪽 Alt키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셀 범위에 딱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하라 그랬죠? 엔터 쳐서 도형에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 커서 놓으시고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라고 빠져나가실 때 ESC 그러면 그리고 도형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일 때 수동으로 연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 중에 매크로 지정, 테두리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그리고 확인. 됐죠? 막 해제 ESC나 이메일 셀을 클릭한다. 자, 맨 마지막에 셀 참고표에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그러면 총점 계산하면, 자, 지울게요. 총점 결과 확인하는 방법. 일단 기존에 있던 데이터 지워버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총점 클릭하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테두리도 원래 없었죠. 자, 지울게요. 테두리 없음 처리하신 다음에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테두리 도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저장.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시트 매크로 3 시트로 이동하시고 교재 190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세요. 1번, 2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천천히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진행 절차는 뭐 두어 번 보여드렸으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거 설명드리고 쉽시다. 자, 뭐 문제를 읽어보셨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문제, 요 범위에 F4에서 F11 영역에 그 입금액 계산하라 마이너스 연산자령에서 그러면 이 범위 바깥쪽에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제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이익금액 나머지는 기본값 저장 위치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 작성 확인 그리고 F4셀 선택하시고 이꼴 판매 금액 마이너스 매입 금액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개발 도구 자 끝났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 단추 연결하라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 양식 컨트롤 영역 안에 있는 단추 클릭 위치는 B13에서 C14 4개의 셀에 B13셀 4등분 좌측 상단쯤에 셀 포인트 위치 왼쪽 Alt키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셀 범위에 딱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름이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 바꾸라 그랬죠?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이익금액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올 때 ESC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갔다. 자, 두 번째, 요 A3에서 F3 영역의 셀 스타일, 여기죠. 찾는데 뭐 무리는 없을 거고. 자, 이메일 가능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셀을 선택하시고. 자,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키로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자, 현재 통합문서 저장 확인. 그리고 A3에서 F3 선택하시고 폼, 스타일, 셀 스타일, 강조색 1. 찾는데 무리는 없죠?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끝났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엔 도형 둥근 모습의 둥근 직사각형 연결하라 했죠. 삽입, 일러스테이션, 도형, 사각형 영역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삽입하는 위치는 E13에서 F14, E13 셀 4등분 좌측 상단쯤의 셀 포인트 위치 왼쪽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E13에서 F14 영역의 생성 삽입 그리고 자 텍스트 엔터 셀 스타일 빠져나올 때 ESC 도형은 수동으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도형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상태일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바로가기 메뉴 클릭 체크 챙기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실행시켜 보셔야죠. 그럼 이익금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치우고 이익금액 단축 클릭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스타일 단추는 도형 단추는 도형은 서식 없애죠. 뭐 채우기 색깔 채우기 없음 글자 색깔 자동 검정 요 상태였죠. 뭐 다르게 있어도 상관없고요.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셀 스타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상 없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문제 수준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자 저장 잠깐 쉬었다가 자 뭐 진행하는데 큰 무리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다 주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5점, 동그라미 2번 5점에서 합이 10점입니다. 자,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 아래에 자 마지막 기능입니다. 아니군요. 기능이 지금 하나 더 남아있군요. 자, 엑셀 기능 정리 열기. 깜빡이. 자, 엑셀 기능 정리 파일에 차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저희들 교재는 198페이지 펼치는 식으로. 기능이 두 가지 남았습니다. 요 차트하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니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보통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자, 차트 형태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엑셀 프로그램에서 차트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차트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자, 데이터를 모델명 선택하시고 그다음 떨어져 있는 생산가, 판매가 선택할 겁니다.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생산가, 판매가 선택하시고 그리고 차트 종류를 구성합니다. 저 선택합니다. 삽입에 차트 이 많은 차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 이급 시험은 이런 막대형 차트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서로 간의 항목을 비교할 때 쓴다라고 보통 쓰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물론 목록 단추를 보면 여러 종류가 많죠. 2차원, 3차원, 가로, 뭐 세로 이런 형태가 있고. 일단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다음 자주 많이 나오는 게 2급 시험에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꺾은선하고 막대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형태, 선의 형태, 아니면 선에다 면을 칠하면 뭐 영역형이 되는 거고. 영역형이 입체가 되면 3차원이 되겠죠.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요. 꺾은 선형 차트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어쩌다 한 번씩 원형 차트라는 것도 나옵니다. 원형 차트의 특징은 나중에도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꺾은 선은, 자,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막대는 아까 비교할 때 쓴다고 했고, 꺾은 선은 추세 추이를 알아보기로 할 때 보통 가로축이라는 부분이 보통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형태 모양들. 자,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밑에 보면,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비율,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거 개표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뭐 갤럽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뭐 주마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그럴 때 어떤 응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나타낼 때 비율을 나타내죠.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이 뭐죠?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은 투표 한 사람이 50% 이상만 받으면 당선이잖아요. 이해되세요? 50% 초과되면. 그러니까 몇 프로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조지 50%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많이 따진다고. 득표수가 아니라. 득표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잘 보세요. 그런 거요.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세로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목록에 이름들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다 만드신 거고요. 자 이게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차트 개체라고 표현할 거고 자뭐 도형이나 단추 작업하실 때 저 포인트 역할은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역할은 이동이죠. 이렇게 이동. 자 선택하시 자 삽입되시면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항별 탭이 이 용어도 아시고 자 그러면 차트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차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라고 표현해드렸던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교재 198페이지에 차트 구성 요소라고 차트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차트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냐고요? 자, 차트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 자, 가장 기본은 서식 탭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
구성 요소, 차트 요소, 목록 단추 누르시면 요게 지금 화면상에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있는 시험에 차트 작업 잘 하시려고요. 점수 잘 따고 싶으세요? 그럼 그 구성 요소 이름만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나오는. 왜냐하면 어쨌든 정답은 요 안에 다 있을 거니까. 자, 일단 가로 항목축 구성 요소 선택 여기입니다. 이름이 여기 리본 메뉴상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세로 값축 숫자 값이 보이는 여기. 그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파란색 막대, 생산가 계열이라고 합니다. 생산가 계열. 그다음 판매가 계열. 그다음 계열의 이름과 색깔을 표시해주는 이 부분 여기를 분해라고 합니다. 구성요소 이름 외우시고 구성요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계열이 표시되는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여기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안에 보시면 회색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왼쪽 세로 갑축에 대한 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세로 갑축 추눈금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차트의 제목이 알려져 있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모든 구성 요소 다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 요건 어떤 일정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흰색 색깔로 할 때 차트 자체를 선택했다. 차트 개체 자체가 차트 영역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